삶의 여정 속에서 60세에서 75세는 흔히 인생의 황금기로 불립니다. 이 시기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인생은 마치 순백의 한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모두 이 깨끗한 캔버스 위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마음껏 써 내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캔버스에 후회 없는 흔적을 남기고 노년기를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특히 65살을 넘긴 후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경지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외적인 번잡한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오히려 자신을 돌보고 가족과 따뜻한 유대를 쌓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소통과 관용, 즐거움과 자제, 사교와 가족, 운동과 정적 활동에 조화하는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째, 세 부분의 소통, 7 부분의 포용. 나이가 들수록 성격은 때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갈등과 마찰은 완전히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마주할 때는 세 부분의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7 부분의 포용으로 평화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작은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다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배우자는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로 노년기에 가장 든든한 의지처입니다. 배우자와 다투기보다는 더 많은 이해와 포용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용은 결코 약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성숙한 품격을 나타냅니다. 이해는 단순히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경지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며 한 걸음 물러서면 더 큰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작은 단점을 포용하면 가정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생활은 따뜻한 질감으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관계 방식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쓸데없는 계산을 내려놓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둘째, 세 부분의 즐거움, 7 부분의 절제. 노년의 삶은 충분히 즐길 가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절제의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체 기능의 쇠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퇴직 후 무절제하게 드라마를 몰아보고 외식을 자주 하며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결국 3년이 채 되지 않아 뇌졸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졌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친구는 절제된 생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며 가벼운 식사를 하고 매일 직접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한 산책이나 조깅, 낚시와 같은 적절한 운동을 실천합니다. 건강한 신체 덕분에 자녀들은 그와 함께 여행을 즐기며 가족의 따뜻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자율적인 행동들은 그의 노년기를 행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무절제한 행동은 자신과 가족에게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세 부분의 즐거움과 7 부분의 절제가 결합된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이러한 평범한 행동들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의 탄탄한 기초를 만듭니다. 절제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고의 배려이며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충만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세 부분의 사교, 7 부분의 생활. 노년에 접어들면 생활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신체의 에너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을 몰래 불러올 수 있고 장기간의 고립은 심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사교 역시 피해야 합니다. 빈번한 만남과 모임은 체력을 지나치게 소모하고 심지어는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식은 3부분의 사교와 7부분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와의 적절한 연락을 유지하고 선택적으로 몇 가지 사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뜻이 맞는 친구들과만 교류를 유지하며 가끔 만나 대화하고 속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족과 여행을 가거나 함께 요리하고 장을 보러 가는 등 평범하고도 소박한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원천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다양한 사교 활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따뜻한 가족 생활에서 비롯됩니다. 불필요한 사교 활동을 줄이고 가족과의 동행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노년기는 더욱 건강하고 즐거우며 깊은 의미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넷째, 3부분의 운동, 7부분의 안정. 노년기에 적절한 운동은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과유불급을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 후 운동에 지나치게 열중하여 강도 높은 달리기나 등산을 시도하다가 결국 부상을 입고 운동 계획을 중단해야 했던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며 운동 시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취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가장 좋은 건강관리 방법은 3부분의 운동과 7부분의 안정입니다. 태극권이나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온화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단련하면서도 과도한 체력 소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적인 활동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점심 후에 책을 읽거나 서예를 연습하거나 차를 즐기는 활동은 심신의 긴장을 풀어주며 노년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적인 활동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조화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하며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 생활은 운동과 정적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3부분의 활력과 7부분의 안정이 결합될 때 우리는 건강하고 즐겁고 조화로운 생활 리듬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월은 냉혹하며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스스로 세월에 휘둘리지 않을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타인을 위해 무조건적인 삶을 살지 않으며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풍요로움과 충족감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은 생명에 대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건강하고 충만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일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65살 이후의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생 그림을 그릴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노년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가며 매일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누려보세요. 이 3부 7부 규칙을 통해 우리는 균형 속에서 행복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고 단순한 평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정성을 다해 삶을 꾸려나갈 때 매일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실 규칙 3번과 7번 외에 또 다른 규칙도 마찬가지로 현명하다. 사업에서는 수익 분배를 위해 다양한 규칙들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54배당과 34배당이다. 이 원칙은 가족이 함께 가정을 운영할 때도 적용됩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적절한 배려와 양보가 있다면 복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자녀가 딸 하나뿐인 가정에서는 사육 법칙을 따르면 노년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딸에게 4분의 사랑을, 사위에게 6분의 사랑을,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동료, 우리 어머니의 친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모든 것을 자신과 연관지으려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편애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딸을 모든 상황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애는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딸과 함께 사위가 가족에 들어오면서 가정은 딸 하나에서 아들과 딸이 함께 있는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사위를 계속 외부인으로 대한다면 사위도 점차 가족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위가 아무리 효도를 하더라도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여러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위를 반쪽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현대의 딸 하나뿐인 가정에서는 사위는 완전한 아들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사위를 딸보다 조금 더 잘 대해주면 사위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처가를 더 잘 돌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노년기의 사위가 부모를 돌보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면 노년기에 더 큰 든든함을 얻게 됩니다. 딸과 사위가 다툴 때는 사위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정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손주를 돌보는 일을 도와주어 사위가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위가 집에 들어올 때는 미소로 맞이하고 사위 부모님께 인사를 전하며 결혼 과정에서 지나친 요구보다는 도움을 제공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이러한 배려는 딸과 사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가정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4분의 신중함과 6분의 포용력으로 배우자를 보석처럼 여겨라.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친구처럼, 늙어서는 동반자처럼 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가장 낭만적인 일은 서로가 함께 천천히 나이 들어가며 변함없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다툼과 갈등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보석처럼 여긴다면 그 자체가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기쁨은 부부간의 사랑에서 비롯되며 노년의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자인 쥐하이는 90년대생 독자녀로 20대에 서울의 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쥐하이의 어머니는 퇴직을 앞두고 유방암을 진단받았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쥐하이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암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 후 반달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에서 서울까지 다니며 치료를 도왔고 쥐하이도 병원에서 부모님과 합류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쥐하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모자와 가발을 준비하고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해가 지나 모든 것이 평온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셋째, 4분의 이기심과 6분의 나눔으로 이웃을 친구처럼 대하라. 춘추시대에 리 선신 장군은 조선의 위대한 인물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살았으며 지역 주민들과도 평범하게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국왕은 그의 거처가 신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그가 출타한 사이에 집을 개조하고 이웃들을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 선쉐는 이웃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그들은 지역 상인들로 기존 고객들과의 연결을 잃으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고 국왕에게 설명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자녀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의지가 됩니다.
딸 하나뿐인 가정에서는 부모를 매일같이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부탁할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이러한 부탁을 들어줄까요? 이웃이 기꺼이 도와주려면 평소에 먼저 좋은 관계를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의 아이를 돌봐주거나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작은 행동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은 공간을 두고 이웃과 다투지 않으며 이웃의 실수를 조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선행도 마다하지 않고 작은 악행도 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삶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과 인간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딸 하나를 둔 가정이라면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경우가 많고 집과 저축, 연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상태에서 부부간의 사랑과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가 더해진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 큰 안정감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한 걸음 물러서면 더 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사랑을 조금 더 베풀고 손해를 감수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감동을 준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